네, 그냥 쉬고 있다는 20대 이하의 청년들, 1년 전보다 13,000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통계청에 집계됐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을 찾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런 청년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 3천 명 적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 모두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그냥 쉬는 청년은 오히려 1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었던 기간은 코로나 발생 직후였던 2020년 5월을 빼고는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던 특수한 기간인 걸 감안하면요. 지금 그냥 쉬는 청년들의 규모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당분간만 좀 쉬고 일자리를 찾겠다. 계획이 있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걸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 조사에서 집계된 이른바 구직 단념자, 취업을 하고 싶고 지난 1년 사이에 일자리를 찾아본 적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구직 활동을 멈춘 사람, 올해 들어서 월 평균 38만 7천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3명 중 1명꼴로 20대 이하였습니다. 네, 의지가 없다는 게 가장 걱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걸까요? 네,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문제,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역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란 대답이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고 싶을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차라리 일단 쉬겠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쉬는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달에 고용의 질이 좋은 편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그래도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는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은 1년 전보다 무려 19만 5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가 한꺼번에 많이 줄었던 적이 없습니다. 1년 전보다 24만 3천 명이 줄어든 청년층 전체 인구 감소폭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근데 30대는 지난달에 사람 수에 있어서도 1년 전보다 딱 8천 명 정도 소폭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상용직 근로자는 9만 3천 명이 훌쩍 늘어났습니다. 인구 변화까지 고려하더라도 꽤 큰 폭으로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30대는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일자리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는 두드러진 감소세가 보인 거죠. 네,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네요. 이거는 이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도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몰린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신입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관련 직무를 해본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또 20대 청년 취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분야들이 계속 부진한 탓도 있고요. 지난해 5월에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늘었던 것도 최근에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해 보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나 근거지를 점점 더 해외로 옮기고 있는 것도 장기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자기들에게 뭘 팔고 싶으면 현지에 와서 만들어라.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서요. 삼성, SK,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한국보다 인건비도 훨씬 비싼 미국으로 주요 첨단 거점 시설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우리 청년 고용 시장에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면 반대로 가장 큰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주름살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냥 쉬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처음 분석했다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5세 이상에서 그냥 쉬고 있는 한국인, 지난 8월을 기준으로 232만 2천 명 정도입니다. 네.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4.4%입니다. 지난해보다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6명 중 1명 가까이 그냥 쉰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육아나 가사를 도맡은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은 학교를 다닙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빼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도 일을 찾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만 쉰다고 표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건만 그냥 쉬는 사람들 사이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대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대가 그냥 쉬는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해 15.9%에서 올해 16.5%로 커졌습니다. 38만 4천 명의 20대가 그냥 쉬고 있는 걸로 집계되고요. 30대에서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12.6%, 지난해보다 3만 8천 명 더 늘어난 29만 2천 명의 30대가 그냥 쉬고 있습니다. 네, 20, 30대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역시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은 쉬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이번에 처음 연령대별로 이유를 나눠서 봤더니요. 20대까지는 그냥 쉬는 가장 큰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과 합해서 39.8%, 40%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근데 30대에서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거의 똑같이 많습니다. 29.9%거든요.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역시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는 비슷한 답까지 합치면 30대에서도 가장 큰 사유는 희망과 현실의 미스매치, 희망과 현실이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40대 이상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쉬는 가장 큰 이유, 건강에 집중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체력에 자신이 없을 때 그냥 쉽니다. 근데 그나마 40대까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때 쉰다는 사람들의 비중도 27.2%로 꽤 높지만요. 50대와 60%가 되면 이런 경우가 급감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정년퇴직을 비롯해서 퇴사를 하고 나서 그냥 쉬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은퇴했으면 은퇴하는 거지.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에서도 많다는 거죠. 취업 시장에 나오지 않는 청년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우리 인구 전체로 보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많이 줄었네요. 네, 1년 전보다 8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적어도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육아와 가사를 맡느라 취업 시장을 떠났던 여성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취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지만 앞으로 1년 안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중에 26% 가까이가 구직을 시작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육아와 가사를 맡은 여성들이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점점 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돈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다. 이렇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휴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도울지,
이게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청년 취업 문제 다뤄보죠. 네.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 많아졌다고 전해드린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니트족이라는 용어로도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적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청년들, 청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취업하지 않고 3년 이상을 보낸 청년층, 자신이 다녔던 마지막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넘게 취업한 적이 없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이 21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라서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일주일 동안 일을 했던 걸로 봅니다. 네, 이를테면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도 취준생이 아니라 취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3년 이상 취업자였던 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는 이를테면 육아를 하거나 가정주부여서 취업 기록이 없는 경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21만 8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왜 청년이 3년 이상이나 취업 기록이 아예 없을까? 그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1만 8천 명 중에 거의 37%, 거의 10명 중 4명꼴인 8만 명이 3년 넘게 그냥 쉬고 있는 장기 니트족으로 집계된 겁니다. 어떤 마음인 건지 또는 어떤 상황인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통계로는 이런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그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구직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직업 훈련이나 또는 육아나 이런 어떤 활동의 흔적을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무래도 특징이죠. 네. 이런 청년들이 1년 차까지는 20% 중후반대에다가요. 2, 3년 차에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다가 3년 이상이 되면 거의 10명 중에 4명꼴로 빠르게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은 되지 않았어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은 확실히 1년 차 때보다 2, 3년 차에 늘어나다가 미취업 상태로 3년이 넘어버리면 36.5%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로 1년 차에는 천천히 찾자,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자, 이렇게 시간이 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 2, 3년 차엔 좀 더 마음이 급해져서 구체적인 취업 노력을 해보는데 이때 잘 풀리지 않으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경우 중에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걸로 보이는 청년의 비중은 코로나 전에는 4명 중 1명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취업 청년들 중에서 니트족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이 기점입니다. 사람 수로 봤을 때도 2021년의 니트족이 9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제한됐던 건데 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네, 사람 수로 봐도요. 그냥 쉰다는 청년이 지금 2021년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요. 여전히 코로나 전 2018, 19년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연령대 인구가 지금 2019년보다 120만 명 넘게 줄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쉬는 청년의 수는 오히려 훌쩍 더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전체에서의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청년층의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청년 중에서 일하는 청년의 비중은 코로나 전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층의 비중이 소리 없이 커져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같은 이른바 니트족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다음 달쯤에 조사 결과와 함께 대책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성장, 저출생 기조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져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게 큰 걱정인데요. 그중 하나인 청년 니트족 문제, 면밀하게 진단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